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달입니다. 아이들이 보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보챌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아니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보채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이가 왠지 아파 보인다는 걸, 이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울음을 감별하는 법 해가지고 이것은 아이가 보채는 거, 이거는 칭얼대는 거, 이거는 아파서 그러는 거, 배고파서 그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의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어머니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과연 아플까 안 아플까.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병원을 가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보챈다 그럼 밥 먹여주면 되는 거고, 아이가 잠을 못 잤어 보챈다 그러면 잠을 잘 재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아이가 그럼 보챌 때 어떤 병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기 인형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영아산통이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영아산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기가 보채니까 산통이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죽을 끝으로 보채요. 이렇게 보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저 아이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아산통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밤에 보채는 애들이 많아요. 낮에는 잘 안 보채요. 낮에 보챈다 그러면 그냥 병원 낮에 가면 되는데 꼭 밤늦게 또는 잘 때 보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를 무릎에 이렇게 놔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우리가 백색소음이라 하는 건데 잘그랑잘그랑 사는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에 윙윙윙 하는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덜컹덜컹 하는 소리, 그런 소리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수저통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잘그락잘그락 하는 소리를 내주면 아이가 진정이 돼요. 만약에 이런 몇 가지를 해서 아이가 진정이 되고 더 이상 보채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영아산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아산통은 낮에는 또 괜찮다가 또 밤 되면 보채고, 낮에는 괜찮다가 또 밤 되면 보채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 방법은 영아산통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면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병을 진단하겠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가 중요하고, 아프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가스가 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는 도중에 아이가 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진정이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응급실을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몸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채는 것이 지속되지 않고 잠깐씩 보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가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차를 타고 가다가 진정이 됐을까요? 덜컹 하는 것 때문에 진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달랠 때 이렇게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기 울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움이 돼요. 누구나 트림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를 덩실 이렇게 리듬을 타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주면 아이가 진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 학대와 같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예민한 엄마들, 사실 예민하기보다는 민감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건데요.
그런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나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간다는 것은 다리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리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다리를 들 때마다 보채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응급실을 가야 되고, 낮에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리와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를 고관절이라 그러는데, 고관절에 세균 감염이 잘 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냥 있을 때는 통증도 느끼지만은 특히나 아이가 다리를 움직일 때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기저귀만 갈면 보챈다? 그럼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병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보채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탈장 때문에 보챕니다. 탈장이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는 보통 이제 두 가지 탈장이 있죠. 뭐 배꼽 탈장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사타구니 쪽으로 이제 탈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배꼽 탈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전 편에서 그런 동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에 사타구니에 생기는 탈장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요. 사실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특별히 보채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이것도 배꼽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물리듯이 사타구니 탈장은 특히나 더 잘 물려요. 그러니까 탈장이라는 것은 장이 바깥으로 나온 건데, 요 사타구니 쪽으로 장이 이렇게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물리면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애들이 힘을 주다 보면 탈증이 잘 생기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단은 병원은 가야 되지만은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계속해서 탈장이 있는데 보챈다. 그러면 응급사항이에요. 그거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응급실을 바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챈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잠을 못 자서 칭얼댄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때문에 아이가 보챈다고 생각되면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응급실을 가가지고 또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와가지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